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요즘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유가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장에서도 지수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좀 올라갔던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로봇주 아진엑스텍이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아진엑스텍은 삼성의 수혜주로 부각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농슬라라 불리는 대동 역시도 오늘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면서 17,82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같이 좀 올라왔었죠. 이 로봇주 강세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AI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참 그 가운데서도 수급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 많으신 분들 그래서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더욱더 꼼꼼한 대응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왜 안 오를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오늘 이 전문가님을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방송에서 왜 깡 안 해주시냐고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셨거든요. 힘차게 좀 깡부터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오늘? 깡! 그리고 우리 현정 앵커님 어제 족발 깡!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어제 너튜브를 통해서 족발을 들고 깡을 하실 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제가 네. 어제 인성 전문가님하고 퇴근을 같이 했는데 네. 또 약속 있으시다고 네. 저랑 또 밥을 안 먹어주시더라고요. 네, 혼자 네. 어쩔 수 없이 족발을 좀 먹었습니다. 그걸 또 보시고 놀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네. 좀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해로웠습니다. 왜 해로웠냐면 관련주들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수 자체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갔죠. 오전장에는 지속적으로 원웨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떤 종목도 더 이상 주가를 올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슈가 생길 정도로 주가를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 그중에서도 관련주들이 아닌 개별주들의 주가의 상승은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YTN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마지막 스퍼트를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꽤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종목 로봇 관련주 중에서 유진로봇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보세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오전장에 끝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13,500원 부근까지 내려오기도
그리고 처음 하락할 때는 13,800원, 700원, 600원 내려오면서도 라운드 피겨가 되는 13,900원, 800원, 700원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수급이 붙질 못했단 말이죠. 그 수급이 붙질 못하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세력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 결과 결국에 마지막에 상한가까지 다시 한번 가보려는 노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상한가가 14,630원이었습니다. 장초에 보여줬었던 상승 흐름은 14,590원을 찍고 내려왔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찍은 이후에 주가를 재차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오늘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9월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상한가 못 갔으니까 오후에 흘러내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수까지 안 좋았죠. 그런데 오후장에 들어서도 어떻게든 한 번은 상한가를 보내보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였다는 건 오늘 지수만 좋았다면 유진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기에 충분했었던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대응하실 때에는 오전에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오전에 매매를 마무리를 하시고 오후에는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토르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기준봉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오고 거기에 거래량이 줄어든 종목. 토르 기법은 뭡니까?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기준봉을 포함해서 2봉 내지 3봉 안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를 잡죠. 그런데 9월 시장을 분석해 보니 기준봉이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다가 어느 자리에서 멈추고 재차 돌아섰을 때에 돌아서는 봉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 자리가 바로 맥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갭을 띄우거나 시간 외에서 미리 주가를 올려놓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준봉을 넘어선다는 이런 식의 차트 매매가 가능한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전도체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 재차 급등했었던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잡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것이라고 9월 시장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와 테마에 섞여 있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매매가 가능하겠죠. YTN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어제 발표됐던 K보안주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유커 관련주들 있을 거죠. 왜? 뷰티 사업 아이템들의 판매 실적 호조가 기대가 지금부터 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고 뷰티 관련주들은 누가 봐도 너무 고점만 아니거나 혹은 눌림의 자리라면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톡스 관련 바이오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고점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심각하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시초가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뽑아 놓거나 시초가에 진입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지난날에, 전날에 이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나리오를 모두 다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종목들을 뽑아 놓으시고 이 종목들 중에 내일 돌아설 수 있는 종목 혹은 여러분들 퇴근하신 이후에 시간 외의 가격과 현재 시가를 확인하시는 거죠. 종가죠. 종가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 최인성이가 말했던 돌아서는 자리에 있는데 거래량까지 줄어들었고 거기에 시간 내에서 한 번 더 주가를 1% 이상 올려놨네? 그러면 이 자리가 그 다음 날 시초가를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진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시간 외의 가격보다 주가가 더 너무 높이 떠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이상 주가가 상승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눌림의 자리를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 눌림의 자리는 전일의 종가가 되겠죠. 전일의 종가 가격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시초가가 높이 떴을 때 우리가 진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시초가의 고가 가격을 돌파할 때 이때 진입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 가능하느냐? 기준봉의 고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 어려우신 게 문제가 아니라 9월달 시장은 진입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YTN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를 보냈어야 됐는데 내려왔죠. 내려왔다라는 것 위에 매물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매물대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YTN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전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겠죠. 그 수급이 붙은 이후에 내일의 봉이 단기간에 최고의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지에 대한 발표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YTN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YTN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만드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000원 구간에서 놀고 있죠. 근데 10,000원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2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 뉴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뉴스로 테마로 주가가 이미 올라가기 전에 잡으셔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기준봉을 통해서 토르기법을 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틀에서 3일 이내에 주가가 상승하는 캔들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만 나와주면 된다라는 게 핵심인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8월 마지막 주의 종목부터 다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붙은 종목들이 지금 눌릴 때 거래량을 붙인 그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왜? 기준봉을 만들었었던 8월 달도 보세요. 8월 달 너무나 힘들었죠. 물질에 관련된 3가지 테마가 나오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놨었고 거래량을 붙여놨는데 그때 만들어졌었던 기준봉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봉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뽑아 놓으셨다가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뉴스가 없네? 그러면 이 종목은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진입을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DR텍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R텍은 어제 토르기법이 포착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직간접 방식의 디텍터 개발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의료 디텍터, 엑스레이, 유방암 진단 등.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 하는 기업입니까? 뭐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의료 관련 기업이죠. 그러면 지금 의료 AI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다? 그러면 기준봉이 있었을 거고 기준봉 이후에 2거래일 내지 3거래일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포착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AI 디텍터, 배터리 검사와 산업용 비파괴 검사도 하고 있고 밴더블, 휘어지는 자, 보세요. 플렉서블이라고도 하는데 뭡니까? 핸드폰 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텍터, 정유관 선박 검사에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디텍터는 의료 AI와도 연관이 있으면서 또 뭐랑 연결성이 있습니까? 바로 조선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조선 3사,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수요 확대로 인해서 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던 종목인데 보세요. 5,770원입니다. 5,770원에 진입을 한 거예요. 바로 어제 종가입니다. 진입을 해서 오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고가는 22%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조금 눌려서 끝났죠. 17%가량에서 종가를 마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을 때에 비교하면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주가를 올렸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횡보 구간을 거쳐도 되고 내일 당장 다시 상승을 해도 충분히 올라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왜입니까? 주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는 게 의미하는 게 매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도가 없다는 건 뭡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차익 실현 매물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구간에서든 다 수익 구간이니까 그렇죠?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다 수익 구간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매도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올리고 주가를 내릴까? 어디까지 꿈의 수급을 붙인 이후에 주가를 내려야 할까? 어디까지 올린 다음에 내가 매도를 시작하고 그 매도 추세 속에서도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판단을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판단을 할 때 차트의 모양은 9월 달의 시장과 너무나 흡사할 거라는 거죠. 장초에 주가를 올려놓고 야금야금 뺄 겁니다. 야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받쳐지겠지. 한번 받쳐지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여기가 지지선이네. 근데 한번 또 내려와요. 여기선 받쳐지겠지. 근데 또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을 붙이고 아래쪽에 매수 호가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 매수 호가에 내 물량들을 집어 던지는 찰나에 수급을 붙여서 신규 진입하는 추가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과 외인들한테도 충분히 물량을 떠넘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를 재차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면 9월 달 기준입니다.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하락하다가 어느 자리가 잡힐 거예요.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다가 쌍바닥을 만들건 아니면 주가를 한 번 더 하락시키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일정 구간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간 안에서 박스를 꼭 그려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가 차트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 거래량을 붙이면서 위에 있는 매도 호가를 집어삼킨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 나 아직 나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 안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9월 달에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도 8월 31일 날 토르기법에 포착이 돼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스크러버인데 반도체 공정 그리고 태양광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 제작 공정에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타겟을 잡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태양광 판넬을 많이 깔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광활한 대지 안에 우리나라보다 땅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더 저렴한 나라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2차 전지와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의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리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광활한 땅덩어리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전기를 소화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판단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9,050원이 바로 우리가 진입했었던 토르기법으로 종가 베팅했던 날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18%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장세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아래 꼬리를 달고 결국엔 기어이 양봉을 만들어서 끝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매도를 불러오는 조장세가 충분히 있었어요. 거래량도 붙었고. 그런데 자, 이런 표현 정말 드리기 싫지만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규 진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위험합니다. 물론 너무 좋아요. 모멘텀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제가 속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속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래량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캔들의 모양은 너무 이쁘지만 이 캔들의 모양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한 번쯤은 물량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폭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집했었던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충분히 더 기다려볼 수 있지만
신규 진입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가격대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박스를 그릴 경우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뭐가 됩니까? 전고점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의 상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런 상승률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첫 번째 선물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색선일 수도 있고요. 혹은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족발강의 여자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첫 번째 선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발 깡의 여자가 전해드리는 우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재미있게 소통을 이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찍고 8784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앞서서 또 토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이 토르 종목을 걸러줄 수 있는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나가고 있는 이 방송 화면에 찰칵 찍으셔서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R 태그로 22%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GNBS로 18%가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검색기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스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그리고 공작기계,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장비 등 개발과 제작, 판매를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개발이 끝났고 올해 말이면 폐배터리 자동화에 들어가는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엣지 컴퓨팅 산업 로봇 지능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7월 달부터 목 놓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하는 테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모두 다 맞게 만들었었던 가장 강력한 테마였었죠. 그런데 반도체는 별로 신경들을 안 쓰셨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라는 썰이 코로나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세요. 차라리 반도체 중에 작은 종목들, 주가의 상승폭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개별주,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의 전망성은 아직도 좋습니다. 아직도 좋고 2차 전지는 곧 테슬라.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AI, 거기에 폐배터리까지도 이제는 손을 뻗을 수밖에 없겠죠. 왜입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배터리의 소모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떨어지면, 배터리의 농도가 내려가면 그 배터리의 전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그 배터리의 가격이 차량의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배터리 자체가 매우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배터리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내연기관 차량과 배터리 차량의 가격의 제한을 봤을 때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죠. 주유소가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서 직접적으로 주유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설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느냐? 바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소를 이용해서 차량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죠. 현대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소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수소를 이용해서 차량을 움직이게 했을 때 이 수소를 과연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전기차 시장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예전만큼 커지지 못했다라는 게 시사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줄어들었을까? 왜 차량에 제한을 두었을까? 왜 이제는 지원금이 줄어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기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을 예를 들어보죠. 이제 곧 명절이 오죠. 추석이 오면 많은 분들이 귀성을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다가 길이 많이 막힐 테고 거기에 차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겠죠. 그러면 전기는 지속적으로 닳게 될 것이고 도착지까지 도착하기 이전에 배터리의 잔량의 위험이 떠서 우리가 충전을 하려고 주유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휴게소에 진입을 했을 때 아찔한 광경을 목격하실 겁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차들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가 6시간은 있어야 충전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곧 뭡니까? 전기차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근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애플이 최근에 현대카드와 손잡고 한 사업이 뭐였습니까? 전국에 있는 편의점을 필두로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했었죠. 근데 이 단말기 교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카드에서 손을 댄 거예요. 왜입니까? 애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렇게 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현대카드가 필두로 사업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에 애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글페이가 이번엔 또 한 번 해보겠대요. 뭡니까? 한국에서 되는구나. 애플이 진출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템을 미리 확인한 거죠. 본인들이 먼저 했을 때에는 리스크를 감당해내야겠지만 본인들이 먼저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다. 왜입니까?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구글 결제를, 애플 결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애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들은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플의 노력과 현대카드의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인프라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염수 방류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를 정부에서 만약에 어업인들에게 제공한다면 과연 수산시장이 지금처럼 파리가 들끓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말이죠. 이처럼 정부의 노력, 정부의 관심으로 어떠한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테마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수급이 붙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정부가 어떠한 관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해주는지 그 해주는 노력에 따라서 수급은 꿈의 수급이 아니라 진실된 수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맥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스맥을 포착했을 때의 가격은 3,270원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만 올라가고 있죠. 7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오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횡보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재차 5,540원을 돌파한다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하락해야 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주가를 횡보하다가 재차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내려오다가 받쳐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9월 달에 시장은 일봉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가 아니라 반대로 돌아설 때 이 돌아서는 찰나에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에 진입하셔서 그 다음 날 액션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 액션이 끝인지를 하루 더 지켜보시면서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빼먹으면 섭섭하죠.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지만 핑크색 지지선 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저항선 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차트로 알려드리는 황금색 빗기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차트를 봤을 때 바로 알기 쉽게 보여드리는 형광색 빗기둥까지 이런 식으로 제 차트에 제 기법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돌려보더라도 바로바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지지와 저항선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인 이유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지지선을 밟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만 검은색 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의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아, 이쯤에서는 멈추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단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쯤이면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맞지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은색은 핑크색과 파란색의 중간 사이에서 뜨기 때문에 언제든 돌파하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0%와 100%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검은색 선이 0%에 있다. 그러면 0%를 지지하고 15% 정도 올라간 가격 구간에서 진입해서 100%가 되기 전에 파는 박스권 장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긴하게 9월 달에 장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9월 달에 장세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 기법에 대한 공부 그리고 차트의 선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이 무엇이냐? 토르 기법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기준봉을 통해서 찾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기준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기준봉이 뜬 이후에 우리가 주가를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황금색 빗기둥의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되지 않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해안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토르 기법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기 위했기 때문에 캔들 2개 또는 3개에서 주가를 상승시켜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런 자리에 있진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떴네?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왔네? 거기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네? 다행이다. 한 번은 올라가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캔들을 분석하셔서 위안을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종가 베팅에 대한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정가로 되어 있는 매수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한테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매도 또한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왜? 시간이 없어서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종가에 매도를 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계시는데
지정가로 매도 걸어놨다가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수도 매도도 마찬가지로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이 10분 동안만 진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준봉이 포착이 됐어요. 기준봉에서는 거래량까지 같이 수반되죠. 그런데 기준봉의 종가보다 금일의 종가가 높은 자리까지 와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줄어들어야 하느냐? 오전에는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당연히 어제의 거래량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거래량이 장 마지막까지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시가총액 300억짜리 종목에 내가 100억을 가지고 들어가서 100억을 전부 다 매수해가지고 내가 팔 거야, 내가 올릴 거야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해당 종목에서 주가를 관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포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호가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호가는 텅텅 비워놓고 매도 호가는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무섭게 매도 호가를 먼저 잡아먹겠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지도 않은 종목인데 말이죠. 그러면 기준봉에서 매수했었던 사람들은 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 호가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팔고자 하는 의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팔겠죠. 바로 그분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를 잠깐 낮춰놓은 상태로 오전장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전장을 보낸 이후에 오후장에 주가를 재차 올려준다면, 야금야금 올려준다면 전날에 기준봉에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줄어드는 거래량인 겁니다.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주가가 올라가긴 해야겠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걸어놓은 매도 호가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구간에 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매도세를 먹으면서 집어삼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왜? 전일의 종가보다 높아야 되니까 주가를 올릴 때에는 거래량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이 붙는다 하더라도 기준봉에서 포착된 거래량보다 많지만 않다면 우리가 진입하는 토르기법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10분에 거래가 많이 붙을라야 붙을 수가 없는 블라인드가 쳐지는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 선물 한번 만나보실 텐데, 현정 앵커님께서 이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을 잡기 위한 또 차트에 그릴 수 있는 오색선이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색선 그릴 수 있는 수식을 두 번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기,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수식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참여 코드 입력하고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타임 특가 종목을 잡아볼 시간입니다. 기회는 지금. 타임 특가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인데 제약바이오 관련주이고 암과 치매, 임플란트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유전자 변이 억제제와 골재생 바이오 소재, 그리고 치과용 골 이식제, 그리고 미백제, 컨디셔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이백은 한 가지만 제약과 바이오에 관련된 주식이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 소재는 4년 내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기간을 넓게 잡아놨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소재 S제약사의 임상 이상 원료, 그리고 이달 공급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펩타이드 관련주는 케어젠,
펩트론, 애니젠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미 주가의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상승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 구간을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그죠? 박스권에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뭡니까?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가 2번 존재했었다.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하나 올라와 줬으니까 기법이 아니라면 핑크색 지지선이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그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입하는 맥점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효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고점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참 더 높이 올려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차 상승이 한 번 더 있었죠. 47,150원까지 올려놓고 지금 눌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2차 상승했을 때 저항 가격 구간에서 눌리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1차 상승했을 때의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이겠죠. 이 지지선을 받쳐줄 수 있느냐와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의 종가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깨알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건 2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펩트론을 잡았었던 처음 시작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또 잡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없었을 거예요. 박스권이었으니까. 박스권에서 주가가 매수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감히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상승하기 위한 기준이 뭡니까?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고자 할 때 나오는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바로 토르 기법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수해놓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할 때 손절했어야 되는데 익절했어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을 또 한 단계 올려놨는데 마찬가지로 또 내려가지 못했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한 번 더 떴으면 뭡니까? 여기서는 분할 매도했던 것들 무시하고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모멘텀과 뉴스를 몰고 가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는데 우리가 잡았었던 자리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진입하는 가격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곳에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진입 가격이 달라요. 왜? 시장가로 사세요? 지정가로 사세요? 어느 가격 아래에서 사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왜 그렇게 늦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빨리 사셨어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종가입니다. 종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가격. 끝나는 가격. 이 가격에서 매수했고 제가 고점 대비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는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못 팔았어도 그죠? 오늘 제가 만약에 방송에 나올 때까지 업무가 바쁘셔서 노란톡방 못 보시다가 제가 방송한다니까 방송만 보시려고 들어오셨는데 나 그 종목 저번에 샀는데 종가에 매도했어야 됐네? 그러면 어떻게? 내일 시초가에 종가 가격이겠죠. 이때 시장가 매도를 눌러 놓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입하는 가격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애니젠인데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주가가 아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검은색 저항선은 확실하게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지지를 해줘야만 진입할 수 있는데 바로 아직까지도 지지되고 있다는 게 뭡니까? 2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상승을 보여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고점을 돌파하는 거겠죠. 단기간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검은색 지지선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한번 봤으니 한 번만 더 지지가 되어준다면 그 자리 어디든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애니젠이라는 거고 애니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엮여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나이백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1차 수익을 만들어냈고 지금 오늘 잡는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잡는 자리가
펩트론과 같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종가인 23,700원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23,700원에 매수하셔서 어디에서 파는지는 저와 함께 하셔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OCI 홀딩스는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고 오늘 지수 정말 큰 폭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메가토르 기법으로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시장의 개별주들은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관련주예요. 신재생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내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이슈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OCI의 기존 주주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도 고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OCI 홀딩스인데 우리는 반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고 나서 나오는 상승분을 잡아삼키겠다라고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독일, 중국의 4개의 기업에서만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은 태양 전지의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OC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미국,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관련주로는 하나솔루션, 나노신소재, 다원시스 등이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의 매출액은 줄어들겠지만 OCI 자체의 모멘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국내에서도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하나솔루션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핑크색 지지선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있고 거기에 저점까지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죠. 52주 최저가 경신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보시면 안 되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을 때의 고점이 21만 3천 원인데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만들었다는 건 누르긴 누르겠지만 한 번은 더 돌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단기간은 아닐 거다라는 거. 자, 다원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보시면 안 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실적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차트의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횡보 장세가 더 이상 길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은 진입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자, OCI 홀딩스 보겠습니다. OCI 홀딩스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이미 과거 시점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언제 진입하느냐? 바로 오늘의 종가 88,400원입니다. 88,40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되시지만 88,400원보다 낮은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격은 최소 10만 원이니까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 토르신호, 메가토르신호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과 한 가지 더 주도주를 매일매일 분석해서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오전장은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오후장은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이 끝날 때는 시간의 특징주가 뭐가 있었습니다라는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바로 주도주 분석인데 오늘의 가장 핫했던 종목은 바로 YTN이었습니다. YTN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9,500원 아래입니다. 9,400원 구간이었었는데 그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다는 거 꼭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보유 종목 마찬가지로 분석해드려야 되겠죠. 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100%라면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말씀드려봤자 제가 드리는 종목 못 사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수식과 검색기를 드렸죠. 마지막으로 자료집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정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색선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수식뿐만 아니라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기 그리고 10년의 주식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까지 모두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 QR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쉽게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뵙겠네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